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이번 달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 이슈가 핫한데 저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될 거고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작년까지 연끌했던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착실하게 현금을 벌고 아끼고 저축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적금 이자가 더 올라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연끌의 한정으로 대출이자만 오르는 게 아니고 적금이자가 오르면 빌리는 데 들어가는 대출이자는 더 크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고도성장하는 시기란 몰라도 지금 같은 인플레의 팬데믹 시대에는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당장 0.25%만 올려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몇 년간 팬데믹 시대에 망해간 업종이 수도 없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식당 쪽이 그랬고 여행사가 그랬고 영화나 콘서트가 그랬습니다. 관련 회사들은 당연히 타격이 컸을 겁니다. 기사에서 영업이익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영업이익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팔거나 해서 생기는 게 바로 매출이죠. 마트가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 금액이 매출인 거고, 인력업체가 사람들을 파견하고 받는 돈이 매출이죠. 삼성이 핸드폰 팔고 받는 돈도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 원가라는 건 매출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라면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인 거고, 삼성이라면 휴대폰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같은 게 바로 매출 원가인 겁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공통적으로 인건비나 복리비, 잡비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판관비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이 휴대폰을 100만원어치에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인 거고요. 이때 재료비가 30만원이 들어갔고 직원 인건비가 30만원 들어갔다고 한다면 100만원에 매출원가 30만원을 빼고 판관비 30만원을 빼게 되면 40만원이 남습니다. 장사를 해서 남는 돈, 이 40만원이 바로 영업이익인 거고요. 기사에서 말하는 이자가 올랐을 때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남는 돈이 영업이익인 건데 이자가 늘어나는 금액이 이 영업이익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몇 번은 했던 겁니다. 회사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못 벌면, 즉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경영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 회사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오너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다 그러면 오너는 이재용 회장이죠. 그리고 삼성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의 계열사 사장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 계약직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바꿔 말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그걸 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직원들을 고용하고 복지를 챙겨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영업이익을 바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회사를 다니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우리 목줄을 조이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주식도 오르고 사람도 더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투자비는 대출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오른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월세가 늘어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연끌 한 사람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같이 죽어난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었죠. 왜 사람들이 월세를 몰릴까요? 일반적으로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 거고, 목돈이 있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로 갑니다. 그 이유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세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가 월세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도 무시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고 전세 이자가 오르니까 사람들은 월세로 몰립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서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면 어떤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전세를 알아보고,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가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를 알아보고, 그러면 다시 다음 단계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이유가 월세 내면서 새빵살이 하느니 차라리 몇십만 원 더 내고 내 집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월세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따라잡는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돈 내고 월세 살 바에야 그냥 집을 사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내 집 마련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상식을 하나 늘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한자일까요? 제가 전공한 법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물수변에 갈것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인간사리의 규칙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 말은 선량한 사람 지칭하는 말인데 법학도 입장에서 보자면 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법인 거죠. 바꿔 말하면 법의 관점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법이 지켜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랐을 때 타격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월급을 받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을 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출 이자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입이 짱짱한 사람들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 30% 이상은 암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월급 받고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월세도 내고 조금은 적금 들고 살다가 적금 이자 몇 프로가 올라서 좋아하고 사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중에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계가 유지될까요? 일상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적금이자 조금 오른 정도로 우리는 세상이 바로 잡히고 정상화되고 있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을 거고 연거리들은 집값이 빠져서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이나 월세가 올라서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약으로 치면 9회 말에 아웃칸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역전 홈런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갈아타거나 상가를 살 때 대출을 받는 게 낫고 그러려면 직장에 있는 게 유리하니까 얼마 전부터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안 되더라도 플랜 B로 지금 집을 팔고 제가 받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했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같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집이 빠지면 다른 집도 같이 빠지는 거죠. 저는 일기 신도시 쪽으로 보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밀리면서 안 그래도 빠진 아파트 시세가 1기 신도시 위주로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1억 빠지면 이쪽은 몇천 더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상승을 바라보고 덜 빠진 집을 팔고 더 빠진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걸 겁니다. 대충 시세를 봐도 저희 집을 팔고도 더 큰 평수를 가고도 현금이 한 2억 정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자리 알아보겠지만 지난주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이상회사를 또 만나기로 한다면 저는 그냥 플랜 B로 가버릴 거고 현금 2억 쥐고서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인 2030년까지 부자되는 꿀통을 노리면서 살면 되는 거겠죠. 요약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을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놔야 되는 거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금리가 오르면 대출 없는 나는 상관이 없네. 역시 사람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할 같은 단순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